여러분, 황아, 쇼핑을 하기 전에 일단 세일을 하는지 확인해야 좋은 구매자가 되겠지요. 요즘 유통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분석을 하고, 오늘은 유통 주식 중에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나버렸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2022년에 새해처럼 빨갛게 불타야 하는데 요즘 코스피 지수가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한국 경제가 망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하며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거겠지요. 그래도 오늘은 52주 최저가를 경신 중인 종목이 9개 뿐이네요. 다행입니다. 조선주와 건설주, 화장품과 의료 주식이 보이는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롯데 지주와 이마트, 그리고 롯데 쇼핑입니다. 오늘은 유통주의 흐름이 좋지 않아 보이는 하루 같습니다. 유통 주식이 좋지 않는다. 그 말은 주가가 낮아졌다는 뜻이겠지요. 주가가 낮다는 것은 가격이 싸다. 결국 쇼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마트 주식을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말에 영상을 한번 올렸으니 괜찮은 종목이지요. 이마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유통 주식들 중에서 1등 대장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 넘는 대형 주식이지요. 거기다가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지급합니다. 이마트는 그래도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16년에 14조, 17년에 15조, 18년에 17조, 19년에 19조, 어려웠던 20년에는 22조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2021년에도 매출액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처음으로 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5년 연속 당기 순이익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네요. 이 부분은 재무제표 점수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겠지요. 회사 덩치와 관련이 있는 자본은 상승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매년 꾸준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황금 거북이가 주목하는 것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확대를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영상 자료를 만들 때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에 가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을 들어보면 이마트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회사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이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낮았던 부채 비율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황금 거북이가 이마트 주식을 선택한 이유가 재무제표 하나만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마트가 30만원이 넘게 유지하고 있다가 점점 하락을 하더니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에는 10만원이 깨지고 맙니다.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내려갔던 시기가 있었죠. 저 역시 이마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0년 3월 주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절매를 했을까요? 예전에도 인증을 했지만 저는 망하지 않을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바닥 지지선인 12만원 근처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이 주봉 차트상 아래로 진입한 상태이지요. 좋은 재무제표도 갖고 있고 좋은 주식 차트도 그리고 있는 이마트가 왜 이렇게 하락할까요? 여러분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주가가 요동치고 비트코인 시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형님 때문이지요. 국내에서는 테슬라 자동차 1호 고객으로도 유명하고 한국의 커피 문화의 대중화를 예상해서 스타벅스를 인수했던 정용진, 분명 시대를 앞서는 눈을 갖고 있는 신세계 부회장은 맞습니다. 다만 요즘 시대에는 언어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지요. 저는 정치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식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CEO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주식 회사로서의 이마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EO 리스크가 남아있고 아직 그 여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 하단에 있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이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하락 추세가 깨진다면 매수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이전에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수익을 냈던 평균 단가보다도 지금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매수를 한다면 1차 지지선으로 13만원, 2차 지지선으로 12만원
2만원을 생각합니다. 오늘 52주 최저가를 갱신했다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리스크 요인이 조금 남아있다는 부분을 들어서 기다리는 투자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매수 포인트 의견임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마트가 하락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CEO 리스크뿐만이 아닙니다. 4주 연속으로 보면 기관이 겨우 5,000주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4주 연속 내내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대기 의견이지만 이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유통업계에서 1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쿠팡을 보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온라인에 친숙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TV로 홈쇼핑을 하시고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세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마트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분기 매출액이 6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높고 저 PER에 저 PBR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히려 유통회사들 중에서 백화점 종목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등 회사였던 GS 리테일도 오래간만에 차트만 보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31,000원의 지지선을 그리기는 했는데 더 많이 하락을 했네요. 이 정도 하락이라면 조금 있으면 2020년 3월 25,000원을 기록했던 주가 근처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가 돼서 그런지 오히려 소매점 매출 비중이 이마트보다 높았던 GS 리테일의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이동평균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매수하기 괜찮은 주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마트와 GS 리테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마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GS 리테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GS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고 건전합니다. 다만 유통 주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종목이 될 수 있는 GS 리테일입니다. 이마트에 대한 황금 거북이의 투자 노트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험한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이며 오프라인 산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지요. 현재 주가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주봉 차트가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로 이제서야 내려왔습니다. 저도 기다리던 주봉 차트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다만 CEO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과 베이비붐 세대도 결국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양 산업에 속한 것은 맞죠. 영업이익률 또한 높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많아서 당장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바닥이라서 반등도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라 느릴 것 같다입니다. 이마트는 재무제표 점수 8점, 재무 안정성은 부채 비율이 조금 있어서 7점, 배당 지급은 10년 연속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7점,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주봉 차트라서 9점, 다만 하락을 만원가량은 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점은 못 드렸습니다. 미래 성장성 역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캐시카우로 보는 스타벅스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전통 오프라인 산업 위주로 4점을 드립니다.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주식이지요. 지금 주가도 나쁘지는 않지만 황금 거북이는 조금 더 매수되기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황금 거북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금요일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